삶이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호주 시드니의 해안가 근처에서 자란 에밀리 테일러는 22살의 대학생으로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매주 해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가족 중심의 조용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경영학이라는 전공도 그녀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왜 늘 똑같은 패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 대학 생활 내내 강의와 과제,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특별한 흥미나 설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선택은 안전했고 그녀의 삶은 매끄럽게 흘러갔지만 그 매끄러움 속에 어떤 무기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새로운 자극 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바닷가의 멋진 풍경,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친숙한 환경.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여행 한번 떠나고 싶어. 호주 밖에서 진짜 다른 삶을 경험해 보는 거야. 친구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에밀리, 너는 늘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잖아.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에밀리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을 생각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에밀리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거리마다 가득한 노점 음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들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 같아. 전통 한옥과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이렇게 공존하다니. 특히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웃과의 따뜻한 소통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간판과 한국어 노래가 가득한 거리의 풍경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묘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밤마다 한국과 관련된 블로그와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전통 한복 체험,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소개하는 글들은 그녀의 흥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끌어당긴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따뜻함과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하루는 에밀리가 유튜브를 보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의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며 손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랑 자주 모이긴 하지만 이런 따뜻한 문화는 또 다르게 느껴지네.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그냥 휴가가 아니야. 진짜 새로운 삶을 잠깐이라도 경험할 기회가 될 거야. 결심을 굳힌 에밀리는 자신의 일정과 예산을 정리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녀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그냥 관광지만 다니는 것보다 그 나라의 일상 속에 들어가 보는 거지. 에밀리는 친구의 제안을 듣고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경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인터넷을 통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부산과 전주 같은 도시를 방문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오자 에밀리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완전히 낯선 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런 생각을 이내 털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뛰어드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 보는 거지.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그녀는 공항에서 커다란 배낭을 메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환하게 손을 흔들며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잘할 거야. 가서 꼭 멋진 시간 보내고 와.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자 에밀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도착할 새로운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될 거야.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첫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안고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넘쳤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현대적이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에밀리는 한국 전통 한옥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마당,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창틀이 따뜻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간단한 한글 인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에밀리는 서툴지만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날 밤, 에밀리는 근처 시장을 산책하며 한국의 일상을 엿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곳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호기심에 길거리 음식점에 들어선 그녀는 주인의 권유로 떡볶이와 어묵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떡볶이는 그녀의 입맛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고, 따뜻한 국물이 든 어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감탄을 표현했고,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죠? 더 드세요. 그날 밤, 에밀리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북촌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골목마다 고즈넉한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그녀를 과거의 세계로 데려가는 듯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녀는 작은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본 순간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의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골목을 걸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어울려요.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에밀리는 이런 친절함이 낯설었지만 점차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북촌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신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는 한국의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사찰에서 그녀는 사찰 음식을 맛보고 명상을 배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 시간 동안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찰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도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건 단순히 명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에밀리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그동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찰에서의 며칠은 그녀에게 단순한 체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에밀리는 한식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요리 강습에 참여해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리 선생님은 그녀에게 재료의 중요성과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먹는 게 아니에요. 정성과 마음이 담기면 그 자체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며 정성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습에서 배운 김치전을 직접 만들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 동안 에밀리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거리에서 느낀 활기, 전통 속에서 발견한 고요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니야.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 같은 곳이야.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중반을 넘어가며 에밀리는 이제 단순히 낯선 문화를 구경하는 방문자가 아닌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리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던 어느 날, 에밀리는 한국에서 만난 또래 친구인 수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부산이 고향인 대학생으로 에밀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밀리에게 진짜 부산을 보여줄게요. 수진은 활기차게 말하며 그녀를 지역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역 시장은 에밀리에게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쓰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종류도 가격도 다양한 해산물,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가 그동안 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다정해요. 모든 게 가까운 느낌이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상인들과 수진이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생선구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숯불 냄새가 가득했고 주인은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선해요. 먹어봐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생선구이를 맛보았고 그 담백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게 주인이 직접 와서 생선을 먹는 법을 알려주며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고향에서처럼 편히 드세요. 주인의 한마디에 에밀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조차 자신을 환대하는 이들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린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해운대의 일출을 보러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떠오르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면을 본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고민과 불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느낀 이 평온함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할 거야. 부산을 떠난 후 에밀리는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깊이 남아있는 도시인 전주에서 그녀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걷던 에밀리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전통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도 선생님은 차를 우려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설명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건 내 마음과 마주하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에밀리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려고만 했을까? 이렇게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날 저녁 다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도 프랑스에 돌아가면 이런 평온한 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여행 중 만난 한국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그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나요? 그녀의 질문에 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식탁은 가족의 사랑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 말은 에밀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 돌아가면 부모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에밀리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여기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어. 더 따뜻하게,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진심으로. 에밀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는 깨달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그녀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녀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에서 느꼈던 활기와 따뜻함, 부산의 바다에서 만났던 평화, 그리고 전주의 한옥에서 배운 여유와 정성을 되새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한식당에서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배웅해 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그 인사 속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쁘게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시간을 쓰고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살아갈 거야. 프랑스로 돌아온 에밀리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너 뭔가 달라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여유, 그리고 순간의 소중함을 말이야. 이제 그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명상을 프랑스에서도 실천하기 시작했고 다도에서 배운 평온함을 일상에 녹였습니다. 몇 달 뒤 에밀리는 자신이 직접 찍은 한국의 사진들과 이야기를 담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뎌 보세요. 거기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배움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발걸음은 늘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지는 경험해 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